원장님, 제가 세안도 꼼꼼하게 하고 로션이랑 크림도 잘 바르고 자외선 차단도 열심히 하는데 왜 피부가 점점 예민해질까요? 물론 그 질문에 대해서 딱 한 가지로 정답을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쩌면 이것 때문에 피부가 그렇게 점점 예민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사진 지금 띄워드리는 거 한번 보시면요. 이게 영국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AI로 합성을 해서 만든 사진인데 왼쪽은 이제 정상적인 사진 그리고 오른쪽은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이 많이 됐을 때 예상되는 얼굴의 변화입니다. 제가 뒤에서 또 사진들을 좀 더 보여드릴 텐데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우리 피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 건데요. 생각보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생활 곳곳 전반에 다 침투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미세 플라스틱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피부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90% 정도는 구독 없이 보고 계신데 잠깐 시간 내셔서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먼저 미세 플라스틱이란 플라스틱인데 사이즈가 5mm보다 작은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1mm 혹은 0.1mm, 0.01mm, 0.001mm 혹은 나노 단위의 사이즈까지 이렇게 아주 작은 플라스틱들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심각한 것이 우리 피부에 이 미세 플라스틱이 접촉이 되면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겉에 표피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피부의 깊숙한 층, 진피까지 흡수가 되고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혈액까지 이 미세 플라스틱이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중에서 돌아다니다가 뇌까지도 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어디에서 많이 접하게 되느냐? 첫 번째, 화장품에서 꽤 접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세안하실 때 스크럽, 알갱이 있는 제품 쓰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 스크럽으로 된 것들이 대부분 미세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분이 PE, 폴리에틸렌이나 PP, 폴리프로필렌 이런 종류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치약도 보면 이렇게 알갱이들이 들어있어서 플라그를 잘 제거한다는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알갱이들이 대체로 다 미세 플라스틱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닦을 때 사용하는 칫솔, 이 칫솔 모 부분도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를 마실 때 티백을 넣어서 우려 먹잖아요. 티백을 만드는 성분이 바로 플라스틱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카페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같이 커피 마시잖아요. 그러면 일회용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주는데 그 일회용 컵 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시면 딱 플라스틱 컵에다가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따뜻한 아메리카노 시키면 종이컵에다 주잖아요. 그런데 저희 PD님이 아니 종이컵인데 거기에도 플라스틱이 있냐 이렇게 또 질문하셨어요. 근데 이 종이컵 안쪽에 플라스틱으로 코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몰랐던 사실인데 굉장히 충격이고요. 우리가 아메리카노를 마실 때 이렇게 종이컵에서 받아서 마시면 그걸 마시면서 이제 플라스틱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 생수를 대량으로 이렇게 사서 집에 두고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물, 이 물을 마실 때도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해산물을 먹을 때도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플라스틱 같은 걸 사용하고 쓰레기로 이제 버리게 되고 그것이 바다에서 환경 오염이 돼서 바닷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고 그게 또 해양에 사는 생물들에게 축적이 됐다가 우리가 그 해산물을 먹을 때 우리 몸에 또 축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바닷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소금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소금 속에 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티슈를 쓸 때 이 물티슈 제제도 천연 솜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합성 제제로 만드는데 여기에서 또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입는 옷들 여기도 합성 섬유 중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공기 중에서 미세먼지들에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 미세먼지에도 미세 플라스틱들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 중이나 물이나 또 토양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우리가 접하는 여러 물건들 곳곳에 이 미세 플라스틱들이 함유되어 있고 살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이제 먹게 되고 접하게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봤는데 성인이 일주일 동안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5g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5g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신용카드 있잖아요. 그 정도가 플라스틱으로 5g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시죠?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을 먹거나 노출되는 걸 좀 줄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미세 플라스틱에 우리 몸이 노출이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우선 호흡기에서는 기침, 그리고 천식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질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 소화기관에서는 염증이 생기거나 소화불량 그리고 체중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면역계를 교란한다거나 호르몬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연구를 보면 남성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고환에서도 이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정자의 운동성이 줄어든다거나 임신 가능성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도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이 미세 플라스틱이 제가 아까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뇌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뇌로 가게 되면 뇌에서 이제 혈전을 형성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뇌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결과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부에서는 어떤 악영향이 있느냐,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에 접촉이 되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피부를 뚫고 진피층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염증 신호들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에 있는 세포들과 세포 사이사이를 이루는 섬유들이 있어요. 콜라겐, 엘라스틴 등등등 이런 여러 섬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견고하게 있어야 피부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도 생기지 않고 이렇게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면 세포 사이를 구성하는 섬유를 쪼개고 분해시키는 효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작용이 커지면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피부에서 이제 염증이 증가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염증이 증가하다 보면 결국은 색소 침착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톤이 어두워지는 것도 또 따라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외선과 함께 작용을 하게 되면 둘 다 피부에서 활성산소 생성을 촉진을 하면서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피부의 변화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림들을 좀 보여드려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회사에서 AI로 만든 이미지 자료인데, 보시면 이제 전호출군 같은 경우는 약간 피부가 건조해지고 장내 미생물이 변하고 또 약간의 염증이 생기는 이런 정도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노출이 중간 정도 된 분들은, 이런 분들은 그냥 보통 일반 도시에 거주하는 분들, 그런데 이제 음식 섭취를 정제되지 않은 그냥 보통 식생활하는 분들, 이런 거에 해당될 수 있는데, 피부가 가렵거나 잔주름이 생기거나 눈이 충혈이 되거나 호흡곤란, 피로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노출이 많이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직업적으로 플라스틱에 노출이 많이 되는 분들, 그리고 오래된 합성 섬유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 품질이 좋지 않은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 고노출군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좀 과장해서 이미지를 만들었을 수는 있지만, 보시면 이제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피부가 붉어지고 갈색 색소도 많이 생기는 이 피부색의 변화도 있으면서 탈모도 심해질 수가 있고요. 또 뇌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기억력이 저하되고 손이 떨리고 생리를 불규칙하게 하고, 이런 변화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이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우리 몸과 피부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된 제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세안제에 스크럽, 알갱이들이 들어간 제품이나 치약 속에 알갱이가 들어간 제품, 이런 것들이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세제를 쓸 때도 그 안에도 이제 플라스틱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쓰실 때 성분을 보시고 PE나 PP, 플라스틱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일회용 컵 말씀드렸는데, 그거 대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장 볼 때도 장바구니, 그리고 보냉백,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빨대도 일회용 빨대 말고 새로 된 금속으로 된 다회용 빨대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가급적 포장이 좀 덜 된 거, 택배 같은 거 시킬 때도 포장재를 좀 최소화해서 해달라 이렇게 좀 요청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플라스틱으로 된 그 용기나 제품은 사용 후에 꼭 분리수거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을 혹시 드실 때 정수기 필터로 거쳐진 물을 섭취하는 게 제일 좋겠고요. 혹은 그렇지 않으면 수돗물을 그냥 드시지 말고 그걸 좀 끓여서 드시면 미세 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 티백 드실 때 티백이 플라스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티백도 생분해성 티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신경 쓰시는 경우에는 티백도 생분해성인지 한번 신경 써서 체크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일주일에 5g 정도, 신용카드 크기 하나 정도의 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이잖아요. 충격적인데, 이미 먹은 이 플라스틱을 좀 없앨 수 없겠나?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금식인데요. 우리가 16시간 이상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자가 포식이라고 하는 과정이 생기면서 우리 세포 내에서 어떤 쓸모없는 것들을 자가 포식을 해서 없애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서 재활용을 하는 그런 과정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미세 플라스틱을 조금은 제거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 많이 했잖아요. 8시간 식사를 하고 16시간은 금식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간헐적 단식인데, 저 같은 경우도 아침 7시부터 한 8시 사이에 아침 식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한 1시에서 2시 사이에 합니다. 그리고 2시 이후에 가급적 칼로리가 있는 것을 먹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금식하는 시간이 16시간보다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몸에서 자가 포식이 일어나면서 이 미세 플라스틱을 조금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미세 플라스틱과 피부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이 미세 플라스틱, 우리가 성인이 일주일에 5g 신용카드 하나 사이즈를 먹는다는 게 굉장히 충격이죠. 이렇게 많이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고, 또 공기랑 물이랑 또 흙이랑 해양 산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 이걸 좀 아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영상을 계기로 미세 플라스틱 섭취나 노출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안도 열심히 하고 보습도 잘하고 햇빛도 잘 피하고 했는데 왜 피부가 점점 이렇게 민감해지지 하는 분들은 한번 이 미세 플라스틱도 신경 써서 줄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